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맡은 인천고등학교 김병욱입니다. 여러분의 고등학교가 방학을 맞이했지요. 여름방학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부족한 과목을 잘 보충할 수 있는 중요한 기간입니다. 아울러 9월 6일부터 우리 수시 서류 접수를 시작하는데 학생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자기소개서를 방학 내내 좀 잘 준비할 이런 기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TBS에서 이번에 자기소개서 작성법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저와 함께 이 시간 지내면서 여러분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좀 해소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상담받고 대학가자 자기소개서 특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자기소개서가 어떤 성격을 갖느냐, 이 자기소개서 성격과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전에 우리가 유의해야 할 5가지 유의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는 자기를 소개하는 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이 자기소개서가 대학에 가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거를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학생부와 선생님의 추천서, 그리고 자기소개서 3가지가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제 3대 필수 서류지요. 이 중에서 학생부와 추천서는 선생님이 쓰는 글이고, 자기소개서는 내가 써서 사정관과 교수님께 나의 감정을 어필하는 내가 쓰는 직접 자료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학생부를 보고 좀 미흡하고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을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보완하고, 선생님의 추천서엔 왜 이런 글이 나왔을까, 이런 부분도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보완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자기소개서가 갖는 기능이, 성격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점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는 그리고 학생부에 나타나지 않고 추천서에 드러나지 않는 나만의 열정과 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욕망들을 직접 사정관과 교수님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는 면에서 생활기록부와 추천서가 갖는 불확실성과 오류를 고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한다. 이런 면에서 자기소개서는 진정성을 가지고 교수님과 사정관들께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자료다. 이런 면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갖는 유의점을 차례차례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을 하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내가 어느 대학에, 어느 대학교에, 어느 대학 무슨 과를 갈 것이냐, 이거를 먼저 잘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모집단이라고 하죠. 학과에 대한 연구를 잘 좀 해야 되겠습니다. 가령 통계학과 같은 경우 A 대학은 통계학과가 문과대학에 있고, B 대학은 이과대학에 있고, C 대학은 사회과학대학에 있고, D 대학은 이과대학에 있고, 이렇게 그 통계학과가 소속된 대학이 아주 다를 수가 있고, 또 화학과와 화학공학과가 다르고, 교육학과와 교육공학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전공을 해야 할 학과가 어떤 성격을 갖고 어느 대학에 속해 있는가, 이런 거를 먼저 잘 파악을 하고 글을 써야지 오류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점을 먼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릴 것은 대학마다 접수율이 달라서 내가 원하는 수시 6개 대학이 다 같은 날 마감을 하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마감하기에 이제 바빠서 이제 글이 막 급하게 쓰다 보면 오류가 생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글이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접수하는 대학이 접수 마감일이 대학마다 어떤가, 이 부분을 먼저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접수 마감 대학을 함께 보실까요? 자, 9월 12일 날 연세대학교 포항공대 카이스트가 마감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과, 공대 쪽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저 세 대학이 같이 마감을 하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서울대학은 14일 날 하고요. 15일 날은 많은 대학들이 이제 동시에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숙명여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이 이제 마감을 한다. 물론 한양대학은 자기소개서를 받지 않습니다. 16일 날 마감하는 대학이 이제 가톨릭대학, 경인교대, 유니버시티 홍익대학 등이 있고요. 17일 날 서울여대가 마감을 하고, 18일 날이 이제 서류가 모두 마감되는 날인데 가천대, 이제 건국대, 글로컬대학, 경기대학, 국민대, 덕성여대, 한국항공대 등등이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감 날짜를 보고 내가 6회 지원하는 대학 마감 날짜가 동일한가 아닌가를 파악을 해야
실수를 하지 않고 이제 조급하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마감 날짜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사전에 할 일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글쓰기 전에 준비할 것은 생활기록부입니다. 생활기록부 속에 무단 결과, 무단 결석, 무단 지각, 무단 조퇴. 혹시 이런 학생들은 이 무단이라는 말이 굉장히 입학사정관제와 좀 거리가 있는 단어예요. 이제 범법행위다, 교칙 위반이다 이런 거니까 혹시 무단 결과가 하나 있다면 왜 이것이 생겼을까 하는 부분을 자기소개서에서 잘 해명을 해야 이 학생이 교칙을 위반한 게 아니로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무단에 대한 기록을 확인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학생들의 그 진로 희망이 있는데 이제 문과지망 변호사 썼다가 의사로 이렇게 바꾼 학생, 또 이과지망 의사 썼다가 이제 변호사로 바꾼 학생, 이런 경우에는 왜 내 진로가 바뀌었을까 하는 부분을 자기소개서에 잘 기술을 해야 이제 좋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상 기록이 있다면 상을 많이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준비한 노력, 또 어려움을 극복한 것, 그 결과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기록을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학생들의 그 봉사활동이 이제 입학사정관제와 관계가 아주 깊은데 그 봉사활동도 시간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진정성과 지속성과 공익성과 자율성 이런 거로 이제 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봉사활동이 하루에 8시간 이상 기록된 게 있으면 이게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수업이 하루에 8시간 있는 날은 봉사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4시간 수업 있는 날은 4시간만 봉사활동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이 많아야 8시간인데 어떤 학생들은 막 9시간, 10시간이 이렇게 기록되는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이제 우리가 유의할 점, 이제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이제 또 유의할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자, 대교협에서 공통항목을 3개를 만들었는데 이 공통항목 1, 2, 3번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1번 항목은 뭘 묻는 것인가? 이 부분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어요. 그래야 글의 전개가 왜곡되거나 이제 다른 데로 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기소개서가 화려한 글, 아름다운 문장을 보자는 게 아닌 대신에 그러나 오자가 나오거나 글자 수가 미흡하거나 표준어가 아닌 글자를 쓰면 이제 이게 불성실한 학생, 상식이 없는 학생으로 이제 평가를 받으니까 오탈자, 어법 등에 유의해서 글을 전개해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글자가 1000자, 1500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글자 수를 1000자 가까이, 1500자 가까이 써야 되는데 글자 수가 많이 모자라면 이것도 이제 감점용이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감 시간을 잘 계산을 해서 서두르지 않고 이제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여러 가지 사실을 그냥 자기소개서 또 반복해서 나열하는 건 이제 C급 자기소개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활동을 나열하기보다 모든 활동의 동기, 왜 했을까? 그리고 과정은 어땠을까? 그 활동을 하면서 내가 겪은 어려움은 뭐고 어떻게 극복했을까? 이런 내용들 위주로 글을 써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을 직접 쓰면서 내용 전개를 해 나갈 때는 어떤 점을 또 유의해야 할까? 이런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어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떤 사실을 나열하는 것은 생활기록부에 반복이 되니까 이제 동기와 과정과 이제 어떤 이제 발전된 것, 노력 이런 내용을 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어떤 표창을 받은 게 있으면 그 표창의 이면에 숨어 있는 그 스토리를 써야지 이런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강조하는 것도 잘못된 거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상과 표창과 이런 내용들은 그것을 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 이런 그 고생, 역경을 극복한 것 이런 내용들을 고백하는 것이 좋은 이제 평가를 받는다. 내용을 전개하면서 꼭 유념할 것. 이것은 뭐냐 하면 단어를 쉽게 쓰고 짧게 쓰라는 거예요. 문장을 단문으로 써라. 적어도 2줄 이상 가지 않게 써라. 한 줄에 한 문장씩 마침표를 찍어라. 단문으로 써라. 그 다음에 2갈식으로 글을 전개해라. 그리고 1000자로 글을 쓰지만 3단락 정도 나누어서 글을 전개해라. 이것은 읽는 사람을 위한 배려이고 글이 잘 완결되는 필수 요건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죠. 짧게 써라. 2갈식으로 써라. 3단 구성으로 써라. 3단 구성이 뭔지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교협에서 자기소개서가 이렇게 되면 0점 처리하겠다 이런 경고가 있는데 이 내용도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의사항으로 본인이 직접 써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과 특징과 경험들을 기술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대피를 하거나 표절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학에서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학생이나 학교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할 때는 이제 친절하게 응해서 자기소개서가 위조된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해야 된다 하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학은 유사도 검색 시스템이라는 걸 돌려서 내가 쓴 글이 6개 대학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98개 대학이 공통으로 이것을 검색을 해서 단어가 똑같은가, 문장이 똑같은가, 단락을 그대로 삐끼지 않았나 이런 걸 검색을 한다는 점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이제 그 표절이 나오면 0점 처리가 되고 이제 불합격가 되는 거죠. 자, 대교협에서 여러분에게 0점 처리하겠다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함께 자막을 좀 보시죠. 자, 공인어학 성적 6가지가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 스페인어. 이러한 그 공인어학 성적을 자기소개에다 쓰면 0점 처리된다. 그 다음에 한자에 대한 그 급수가 7가지 시험이 있는데 이 한자는 제2 외국어 영역으로 이제 평가가 되는 거라 한자 검정시험에서 몇 급을 받았습니다. 상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중간을 했습니다. 이런 성적을 암시하는 글을 쓰면 전부 0점 처리가 되고 불합격 처리가 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교회 수상에 대한 게 있습니다. 수학. 여기 수학자가 들어간 거, 이제 KMO, KMC, 이제 수학 올림피아드 이런 거, 수학 창의력 대회, 무슨 수학 국제 토너먼트 대회, 이런 수학자가 들어간 교회 수상. 이것도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과학입니다. 물리, 화학, 생물, 지학에 관한, 과학 이름이 들어간 교회 수상. 이것도 역시, 거기다가 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글을 쓰면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하도 안 되고, 자기소개도 쓰는 순간 0점 처리가 된다. 이 부분을 이제 착각을 해서 상이 자랑스럽다고 썼다간 안 됩니다. 단, 내가 이러한 어학인증시험에 응모한 적은 있습니다. 이렇게만 쓰는 것은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외국어 부분, 또 수학과학 부분, 또 한자 부분에 대한 이런 경연대회, 논술대회 이런 내용을 무슨 등급을 받았다, 상위 등급을 받았다, 중간을 했다 이런 기록을 절대 쓰면 안 되겠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말고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서 외부 기관에 가서 이제 상을 받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생활기록부에 쓸 수가 없고 이것도 자기소개서 쓰면 0점 처리가 된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입학사정관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록과 수상과 이런 것들을 학교 내에서 활동한 것 위주로 하는데 혹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 이외에 해외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다. 이런 거를 쓰면 이게 이제 사교육 유발 요인이 돼서 이런 것이 이제 사용기록부에 기록되어 있어도 대학에서는 평가를 하지 않는다. 자기소개서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도 평가를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미리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12년도부터 선생님의 추천서와 학생이 쓴 자기소개서를 대교협에서 98개 대학 공통 검색을 하고 대학 간 검색을 하고 작년 거와 올해 거를 누적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쓴 글이 작년 거랑 아주 80%가 비슷하다. 추천서가 50%가 비슷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0점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자, 화면에 이런 게 나오네요. 위험 수준 레드, 그리고 의심 수준 옐로우. 그래서 유의 수준 브루 해가지고 자기소개서가 30% 이상, 선생님 추천서가 50% 이상 되면 이게 이제 학교로 전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남의 걸 보고 썼거나 내가 남을 보여주면 두 학생이 동시에 이렇게 이제 30% 이상 이제 위험한 이제 일이 벌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의심 수준이 있고 유의 수준이 있는데 대학에서는 이 30%또 55에서 30% 5% 미만 이렇게만 평가를 하지 않아요. 대학에서는 10% 이상 유사도가 나오면 자, 자기소개서가 보통 5단계로 평가가 되는데 이 5단계에서 한 등급씩 등급을 내린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기소개서의 유사도의 그 등급과 유사도가 입학사정관 컴퓨터의 숫자로 아예 나옵니다. 이 학생의 자기소개서는 평가하기 전에
사정관 컴퓨터에 21%가 남의 거랑 유사합니다. 이렇게 그 글씨가 나와요. 그래서 21%가 비슷하다가 나오면 대부분 이제 대학에서 5등급으로 평가하는데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학생이 21%가 유사하다고 나오면 2등급을 내려서 보통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이제 보통 이하가 되는 거고, 보통 평가를 받은 게 20% 이상 되면 평가 불가가 돼서 이제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아무리 친한 친구 거라도 보고 쓰면 안 되고 보여주면 안 된다. 이런 점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은,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이제 같은 말, 같은 문장, 같은 단락, 이런 것을 이제 보고 쓰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점을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자기소개를 쓸 때는 미리 일주일 전에 마감 시간을 보고 준비를 했다가 한 사흘 전에 딱딱 마무리를 지어야 자기만의 좋은 자기소개서가 만들어진다. 이런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자기소개서를 잘 내고 학생부와 추천서가 대학으로 가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1단계 통과한 뒤에 이 자기소개서에 쓰여진 글들이 다시 사정관들이 이제 면접 자료가 되어서 면접과 연계된 이런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1단계 합격한 뒤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대학에서 면접에는 이제 자기소개서에 어떤 것들을 물어보는지 한번 우리 알아보고 갈까요? 자, 화면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에서 이런 걸 물어봤어요. 자기소개서에 주식을 좋아한다고 써놓고 왜 국제통상학과를 지원했습니까? 약간 무슨 되는 거죠? 이게 날카롭게 물어봅니다. 동국대학교에서는 자, 유아의 심리에 대한 이제 발표를 했다는데 어린아이가 집에 없을 텐데 어디 가서 준비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기소개서에 쓴 글이 다 이제 면접에 어떤 자료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세종대학에서는 창의성을 물으면서 5가지 중에 가장 창의 활동에 영향이 게 뭐냐? 구체적으로 말해봐라. 이렇게 물어보고요. 학생회장을 한 친구들은 이제 리더십을 표현을 많이 할 텐데, 그렇다면 학생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리더십이란 무언지 경험적 정의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제 그 학생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많이 그 고민했던 바를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숙명여대에서 그런 거 물어봤네요. 영어가 사회생활할 때 도움이 된다고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도움이 될 것 같으냐? 생각해봤던 거 말해봐라. 이화여대는 철학이 세상을 바꾼다는 글을 썼는데 참 좋은데 뭘 바꿀지 한번 생각해봤는지 말해봐라. 이런 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자기가 쓴 글이 글로 끝나지 않고 다음 면접 자료가 된다 하는 점, 공무원과에 지원을 했는데 왜 교수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 이제 한양대학이 올해 자기소개서를 받지 않지만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료의 그 사태가 들어왔는데 학생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그 부동산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학생의 견해를 밝혀봐라. 이런 문제들이 1단계 통과한 학생들에게 이제 구체적인 문제로 다가서니까 자기가 쓴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자기가 쓰고 그 글은 왜 썼구나 하는 생각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의 그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잠깐 갖고 다음 강의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학년도 수시 전형의 핵심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정복하라. 주요 28개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해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학생부 종합 전형 특집 방송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대교협이 제시한 공통문항 3가지 그리고 대학별로 있는 자율문항을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많아서 말을 빨리빨리 할 테니까 잘 듣고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교협 1번 문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항은 모든 대학 공통입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자대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4가지 요소가 있죠. 고등학교 재학 기간, 학업,
또 노력과 학습 경험, 배우고 느낀 점, 이 하나하나를 검토해 볼까요? 자, 제일 먼저 이 시기인데 학생들이 중학교 얘기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얘기를 쓰는 경우도 있고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규칙 위반이에요. 이 학생이 문제를 잘 안 봤구나. 그래서 이것도 감점이 되는 겁니다. 꼭 고등학교 내의 이야기만 쓰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뭘 쓰라고 되어 있나요? 학업을 쓰라 그랬습니다. 학업. 학업이 뭔가요? 학업. 넓게 말하면 모든 배우는 게 다 학업인데 사실 이 학업이라는 단어는 작년도 서울대학교의 1번 문제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작년도 서울대학 1번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볼까요? 자, 서울대학교 작년도 1번 문항은 이렇습니다. 고등학교 재학기간 또는 최근 3년간 단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기간을 제외하고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학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 내용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서울대학은 작년에 학업 능력이라는 말로 썼어요. 이 말을 올해 대기업에서 학업이라는 말로 바꾼 겁니다. 학업이라는 말은 좀 쉽게 말하면 그냥 공부고요. 학교에서 교과를 공부한 그 내용을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다음 항목들이 이제 인성과 교내 활동이니까 1번 항목은 공부에 대해서 그 공부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스스로 공부한 것. 이거를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번 항목에서는 어떻게 해서 내가 성적을 올렸는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적을 상승시켰는가, 이러한 자기주도 학습의 내용을 써라 하는 게 이제 포인트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력을 뭐 했고 경험이 뭐냐, 이런 범위를 쓰라는 건데, 이 노력과 경험은 반드시 어떤 사실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팩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교과명을 이제 거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과목은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극복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과명을 거론하면서 또 그 발전을 내가 몇 프로 올라갔습니다. 등급이 어떻게 올라갔습니다. 이런 부분을 써야 되고, 나만의 노하우, 내가 공부하면서 신나던 경험, 아주 힘들었던 경험,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바로 노력과 경험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우고 느낀 점. 자, 이 배운다는 건 꼭 선생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친구도 되고, 인강도 되고, 그래서 이 배움의 대상은 이제 자유롭게 쓰면 되는 거고, 느낀 점이라고 하는 점, 이게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걸 쓰라는 게 아니고, 내가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서 공부를 어떻게 발전시켰고, 상승시켰고, 발전했다 하는 그 경험치를 쓰라는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우고 느낀 점에는 이제 친구도 배움의 대상이 되고 인터넷 강의도 대상이 되는 거고 학원에 가서 공부가 또 물론 가능한 거고요. 단 누구로부터 배웠건 이제 긍정적이고 발전했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써라. 이런 것이 경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대기업 1번 문항을 제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쉽게 1번 문항을 제가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1번 문항은 교과학습에서 느낀 그래요. 나만의 노력과 어려움을 극복한 것, 발전 과정, 발견의 기쁨, 아주 신나던 경험, 멘토 활동의 도움, 방과후 수업의 효과, 클리닉 수업의 자세, 지도교사와의 교감 이런 걸 통해서 구체적인 교과나 학업 활동에 자기 효능감, 만족감, 기대감, 완성감, 발전적 경험치를 쓰시오.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학업에 대한 나의 노력을 쓰라는 문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항을 보실까요? 자, 2번 문항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인의 기술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내 활동 중 학교장 허락을 받고 참여하는 활동은 포함됩니다. 이건 1500자군요. 자, 1500자 좀 부담이 갑니다. 우리 학생들이 3가지 쓰라 그러니까 3가지를 500자씩 딱딱딱 나누면 안 되고요. 내가 더 강조할 것은 700자, 그 다음은 500자, 그 다음은 300자 이렇게 해도 되고 800자, 500자, 300자 이렇게 구성을 해도 된다. 글자 수를 먼저 강조할 것 우선으로 이제 그 글자를 나열해라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교내 활동을 요구하고 있어요. 다음 항목은 인성이고 첫 항목은 공부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내 활동은 학교에서 한 비교과 활동이죠. 이 비교과 활동 중에 포인트는 창의적 체험 활동입니다. 그래서 학교, 학년, 학급에서 한 모든 활동을 자율활동이라고 하죠.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것 중에서 의미 있는 걸 찾아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봉사활동 한 것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고 좋았던 봉사활동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로활동, 진로의 체험과 이런 그 탐색활동이 좋았으면 그걸 쓰면 되고,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4가지 중에서 생활기록부에 좋은 기록 남은 거를 쓰면 된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가서 활동한 것은 학교장을 허락을 받고 간 건데 허락을 받는 게 뭐냐? 결제를 받아서 담임선생님이 기한을 하고 결제를 해서 학교장이 결제 사인을 한 것. 이게 이제 결제를 받은 거다. 이런 내용은 생활기록부에는 기록을 할 수 없지만 자기소개서는 쓸 수가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배우고 느낀 점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뭘 배웠느냐? 이게 이제 그 느낀 점이 뭐냐? 이게 느낀다는 게 이제 배우는 거에 큰 개념이니까 어떤 그 발전한 것. 그렇죠. 비교과를 통해서 나의 발전한 것, 어떤 보람이 있었던 것, 기뻤던 것, 또 발전적인 경험. 그래서 이제 자기를 위한 어떤 노력과 이제 사회적인 활동, 대학과 관련된 활동, 또 지역사회 활동, 지적인 이런 노력, 이런 걸 통해서 발전한 내용을 써라. 교과가 아닌 것, 이런 내용이 2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항을 좀 언급할까요? 자, 3번 문항을 언급하기 전에 2번 문항의 이 활동에는 말이죠. 활동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활동명을 써야 되고 활동의 내용을 써야 되고 활동의 기간, 활동의 횟수, 그리고 그 활동 속에 나의 역할, 그 나의 역할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써줘야 내가 한 활동이 분명하다 하는 걸 이제 평가자들이 볼 수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활동이 인성 관련된 활동인데 이제 이 항목에 꼭 우리 학생들이 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리더십에 관한 거예요. 학급 회장, 부회장, 또 학생회 전체 임원 또는 동아리 이제 회장 이런 학생들은 이제 리더십에 관한 글을 쓸 수가 있으니까 이 항목에다가 리더십에 관한 글을 써라. 리더십의 핵심은 책임입니다. 내가 회장을 나오면서 공약을 이런 거 걸었는데 이걸 끝까지 완성했습니다. 동아리 회장으로서 우리 동아리를 이렇게 발전시켰습니다. 이런 책임에 대한 것이 곧 리더십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독서에 대한 내용, 오늘부터는 고3 독서 기록이 대학에 가니까 독서에 대한 내용을 써도 좋고 또 진로 내용도 오늘부터는 고3의 그 생활기록부가 갑니다. 그러니까 진로에 대한 활동을 쓰는 것도 비교과 활동으로 아주 좋은 소재가 된다. 이런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통문항 3번을 한번 보실까요? 3번은 이런 거군요.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자이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3번 항목이 입학사정관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온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이것은 생활기록부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선생님이 생활기록부 맨 마지막에 있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라는 곳에다가 배려 이렇게 쓴 다음에 마무리해서 뭐 했습니다. 협력 이렇게 쓴 다음에 이런 활동했습니다. 이런 기록을 생활기록부에 다 쓰게 돼 있어요. 또 추천서에도 있습니다. 거기에 배려, 그죠? 나눔. 전체 학생 중에 10% 안에 드는 매우 우수, 보통 이하. 이런 평가가 척도형 평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쓰는 이 자기소개서의 3번 항목은 생활기록부에 언급된 거면 더욱 좋고, 선생님은 배려를 10% 많이 배려하지 않는다고 평가를 했는데 나는 배려를 잘했다고 쓰면 이게 이제 모순이 되니까 선생님의 평가도 좋은 생활기록부의 내용을 써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배려라는 단어가 우리 학생들에게는 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배려가 뭔지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려라는 말은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그래요. 짝배자에다가 그래요. 생각할 여자를 쓰는 건데 그래요. 이것은 짝배자예요. 짝배자. 그리고 이 글은 이제 생각할 여자다. 그러니까 이 배려라는 말은 짝, 어떤 짝? 짝의 대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약자예요, 약자. 학교에 자기 친구, 학급에 자기 친구 중에 약자가 누가 있죠? 다문화 가정 학생이 있다. 그죠? 또 저소득 학생이 있다. 차상위 학생이 있다. 그리고 어떤 그 할머니랑 둘이 사는 조선가정 학생이 있다. 또는 학생 혼자 소년가장이 있다. 이런 학생들. 아니면 우리 학교에 요즘 폭력 문제가 심각한데 어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전학 온 학생이 있다. 이런 학생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렇게 그 전입생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 이런 학생에게 먼저 그래요.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이 학생들을 생각하고 이 학생들에게 행동한 것, 이런 것들이 배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이 시대에 우리 학생들의, 우리 상식인이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는 이 배려, 입학사정관제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기록부의 선생님이 배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남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 배려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 결과를 써야 되는 거죠. 대학에서는 이 4가지 활동 중에서 한 가지만 써라, 이런 대학도 있고 2가지를 써라, 이런 대학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대학을 지원할 건가에 따라서 4가지 중에 2가지를 쓰는 경우도 있고 1가지를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선택을 해서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약자를 배려한 것, 남에게 도움을 준 것, 그 방법과 결과, 더 중요한 건 내가 도움을 그냥 일방적으로 준 게 아니라 그 친구와 교감을 하면서 같이 발전했다, 같이 상승했다, 이런 글을 쓰면 배려에 가장 좋은 효과가 되는 거니까 유념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 나눔이라는 건데, 여러분, 나눔이라는 건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장학금을 많이 받는 학생이 있다면 후배 이런 약자를 위해서 이제 장학금을 좀 내놓는 거 굉장히 아름다운 나눔이고요. 가령 아프리카의 어떤 난민을 위해서 유니세프나 또는 굿네이버스, 네이버훗 여기다가 이제 3년간 기금을 이렇게 냈다든가, 이런 거 좋은 나눔입니다. 물질이 좀 안 되면 공부를 잘하지만 공부를 못하는 위해서 이제 공부를 가르쳐줬다, 멘토 활동을 했다, 이런 봉사도 좋은 나눔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나눠준다든가, 아프리카 난민 돕기를 했다든가, 독거노인을 이제 정기적으로 돕는다든가, 지적장애인을 돕는다든가, 점자 활동을 한다든가, 또 공부를 못하는 학생을 이제 도와준다든가, 이런 것도 전부 나눔 활동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력은 뭘까요? 여러분, 협력이라고 하는 건 단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어떤 행사에서 나에게 맡겨진 것 이상 뭐를 했다, 학년 행사에서 나에게 맡겨진 것 이상 내가 자발적으로 했다, 또 우리 동아리에서 나는 동아리장도 아닌데 내가 나서서 뭔가를 더 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적극적인 의미의 협력이다. 그래서 단순히 나에게 맡겨진 것만을 한 걸 가지고 협력했다고 쓰면 안 되고, 그 이상의 어떤 제안, 그 이상의 제안을 내가 이끌어온 것, 결과물을 낸 것, 이런 것을 협력에다 이제 쓰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갈등 관리를 쓸 학생은 갈등의 포인트를 맞추면 안 되고,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냈는가, 관리해 갔는가, 이 부분이 포인트다 하는 점을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갈등의 내용보다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 과정, 나만의 자세와 지혜, 그리고 대처 방안, 이런 것들을 이제 쓰면 좋겠죠. 우리 수험생들은 이제 청소년기라 이성 문제, 종교 문제, 친구 문제, 선생님과의 문제, 성적 문제, 아주 갈등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잘 풀어냈는가, 이 부분을, 이건 자기밖에 모르는 거니까 잘 쓰면 면접에서 이제 물어보고 잘 이제 청소년으로 자랐구나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자율화 항목을 말씀드릴 텐데, 그 전에 우리 이 4가지 인성에 관한 글을 쓸 때 이 용어를 혼동해서 막 이것저것 섞어 쓰면 안 됩니다. 배려를 택했으면 배려에 대한 내용을 써야 되고, 협력을 택했으면 협력만 써야지, 이걸 막 섞어서 쓰면 이제 개념이 불분명한 학생으로 평가를 받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글을 전개할 때는 꼭 3단 구성을 하라 그랬죠. 배려 하나를 가지고 글을 쓰더라도 내가 왜 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배려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동기, 그리고 진행한 과정, 그 결과 어떻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동기, 과정, 결과, 과거, 현재, 미래, 또 원인, 또 해결 방식, 결과, 이런 식으로 어쨌든 글을 3단락으로 나누어서 3단 구성을 해라. 그래야 글이 보기도 좋고 완결된 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배우고 느낀 점을 쓰라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배우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건 이게 하류예요, 하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갈등을 풀었더니 참 속이 시원하고 친구도 좋아해서 지금도 만족합니다, 이렇게 끝을 낸다든가. 그래서 이 배우고 느낀 점도 자기 용어로 바꿔서 써라, 이런 점도 하나의 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율 항목 4번째는 각 대학들이 알아서 문제를 내는 건데, 제가 쭉 주요 대학 4번째 항목을 보니까 거의 공통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화면을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죠. 자, 4번째 항목은 8개 대학이 아주 똑같더라고요.
대학에 지원하게 된 동기, 지원 동기, 입학 후 학업 계획, 그 다음에 진로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대부터 홍익대까지 8개 대학이 아주 똑같고요. 조금 이따 더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여러 대학이 아주 유사하게 문제를 내서 저 문제에는 지원 동기, 학업 계획, 진로 계획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실까요? 자, 먼저 지원 동기입니다. 지원 동기를 쓸 때는 이게 우연히 쓴 게 아니다. 아주 분명한 나의 전환점이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전환점으로서의 경험, 사건, 또 책 속에서 독서를 하다가 또는 어떤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내용을 이제 써야 되는 거고요. 선생님과의 대화, 이런 부분. 그리고 이것을 어떤 지속적으로 내가 고민을 했다. 그래서 이제 진로, 심리, 직업, 이런 계열 검사를 통해서 내가 이런 그 지원 동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그 내용을 써야 되는 거고요. 또, 그래서 이런 동기만 가진 게 아니라 이 목표를 갖기 위해서 그 모집 단위를 갑니다. 그래서 이제 확신을 하는 이런 글을 써야 되고 나의 직업과 나의 어떤 그 최후의 목표가 여기입니다 하는 것까지 이제 언급을 해줘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롤 모델 때문에 간다. 그 대학에는 이제 이런 교수님이 있는데 그 교수님은 나의 롤 모델이고 그래서 나는 그 대학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 거죠. 우연히 무슨 어떤 그 드라마를 보다가 뭐 이렇게 이제 글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은 이렇게 이제 동기가 분명하고 구체적인 노력을 했고 많은 노력을 하면서 확신을 갖고 간다. 이런 내용을 쓰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력과 준비 내용을 써라.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래서 대학 탐방을 해봤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 봤고 선생님과 많은 이제 대화를 했고 대학에서 대학생들이 와서 고교대학 연계 활동을 할 때 충분히 토론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이제 나의 활동 노력이 되는 거고요. 선생님과 부단한 활동을 했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모집 노력을 동기를 이제 구체화했습니다. 이런 글을 써야 된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어요. 글의 전개 방식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내가 이 대학을 가려고 이제 탐색을 해봤다. 그러면서 다양한 활동을 했고 현재 나의 능력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나의 계획은 이렇고 나의 잠재력은 이런데 대학에 들어가면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단 구성을 반드시 해서 이 이제 첫 번째 항목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현에서 우리는 어떤 즉흥적인 내용보다 이제 지속적인 내용을 써라. 이런 내용을 다시 강조해 드리고 그리고 어떤 전문적인 그런 그 나의 그 능력이 있다. 모집단이 그 성적이 좋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의무감으로 우연히 쓴 게 아니고 나의 능력을 감안해서 나의 전문성이 있다는 걸 이렇게 이제 지원 동기에다 쓰면 이제 좋은 이제 지원 동기가 됩니다. 지원 동기를 쓰는 거에다가 우리가 맨 마지막에 꼭 잊지 말고 써야 될 게 내가 이 대학을 지원을 하면 이 대학 정신을 잘 구현을 해서 사회에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인물이 될 겁니다. 이런 글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 부분이 요구하는 대학에 꼭 들어가서 겸손하게 표현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학업계획과 이제 진로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업계획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학업 첫 번째 항목과도 유사하죠. 나는 이 부분에 이 학과에 대한 자신이 있습니다 하는 내용을 이제 꼭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 학습의 발전도, 교과와 관련된 연관성 이런 부분을 써야 되고 비교과를 쓰더라도 이 학과와 비교과 활동, 독서 활동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유념해서 또 써야 될 내용들은 이제 리더십 관련된 내용인데 대학생은 이제 사회 지도자니까 노력한 활동 중에 이제 나는 이런 학과에 들어가서 이런 리더십을 발휘할 겁니다. 이런 내용도 좋은 이제 글감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요 대학의 네 번째 항목은 대체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공통 항목을 봤는데 여러 대학들의 다른 그 문항도 한번 검토해 볼까요?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고려대학은 지원 동기 쓰라고 또 나왔네요. 준비 과정. 결국은 이제 같은 문항이 된 겁니다. 1번, 2번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죠. 네, 다음 대학 한번 보시겠습니다. 건국대학은 이제 비교과에 대한 기술을 해라. 금방 말씀드린 거고요.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거냐. 금방 말씀드린 거고요. 성장과정, 환경을 써라. 이게 이미 작년도 1번 문제에 나왔던 건데 독특하게 성장과정과 환경영향을 쓰라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대학도 보시죠. 경희대학도 환경, 성장과정이 또 나왔습니다.
예, 다음 대학도 보시겠습니다. 서강대학도 역시 환경을 쓰라고 되어 있고요. 자유 주제를 쓰라는 독특한 문제도 있습니다. 다음 대학도 보시죠. 서울대학은 독서 3편 쓰라는 거니까 이 부분은 이제 서울대학만의 문제군요. 다음 대학도 보시겠습니다. 성균관대학에는 성장환경, 많은 대학이 성장환경과 이제 이런 내용 쓰라는 항목이 나오는군요. 다음 대학도 보시죠. 연세대학은 진로 선택의 노력,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고 역경 극복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대학도 없죠? 예. 자, 이렇게 여러 대학들을 쭉 봤는데 금방 보니까 이제 성장환경과 또 역경 극복 뭐 이런 부분이 나와서 이런 부분을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성장의 영향, 환경에 대한 것은 우리 집의 가훈 또는 우리 집의 종교 또는 우리 가정의 어떤 그 위치와 지정학적인 이런 특성, 우리 주거의 환경 이런 내용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걸 쓰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학이 맨마지막에 요구했던 좌절 극복, 역경 극복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갈등 관리처럼 역경을 쭉 쓰면 안 되고요. 무엇을 극복했는가 이 극복 위주로 이제 글을 전개해 나가야 되는 건데 어느 단계에서 역경이 시작되었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써야 되고 또 이성 문제, 친구 문제, 종교 문제, 환경 문제, 뭐 버릇이라든가 개인적인 이런 그 나쁜 이런 좌절스러운 것들을 어떤 과정,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극복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위주로 써야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가령 이제 아나운서 기자, 뭐 PD, 여기 방송국처럼 이런 꿈꾸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남의 앞에 가서 말을 하거나 책을 읽을 때 막 덜덜 떨고 울렁증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국어 시간 선생님과 함께 어떻게 잘 극복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 자기의 그 역경 극복 사례가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제 일반적으로 유의할 점 몇 가지를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반적인 유의점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유를 가지고 좀 써야 되겠습니다. 사흘 이전에 꼭 마감을 해라. 그래야 다음 대학 것도 검토를 하고 검토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쓰고 단문으로 쓰고 두 갈식으로 쓰고 단락을 3단락으로 해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그리고 글의 전개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이제 꿈, 현재 이룬 것, 앞으로 할 것, 동기, 과정, 결과 이런 식으로 3단락으로 꼭 나눠서 써라. 그리고 감동적인 것, 보고 들은 것, 느낀 것, 이런 걸 좀 실감 있게 좀 써주면 이제 보는 사람이 실감이 난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적어도 자기소개서를 한 5차례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서 완벽한 글을 쓰면 좋겠고, 나는 이 대학 합격하고 싶습니다. 그 대학이 좋습니다. 이렇게 자꾸 같은 말을 이제 설명하지 말고 그 대학의 장점, 나의 장점을 쫙 나열을 해서 사례 위주로 써라. 이런 점을 좀 강조해 드리고요. 가능하면 국어 선생님, 이렇게 이제 한 번 더 보여드려서 첨삭을 받고 수정을 하면 아주 좋은 자기소개서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 입학사정관이나 교수님들은 언어의 마술사예요. 그래서 여기에 써있는 글 하나만 딱 보고도 이게 남이 쓴 대필이구나 하는 걸 금방금방 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령 글을 이렇게 쓴다고 쳐봐요. 저는 외국에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4년을 도합 4년을 외국에서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첫 문장을 성장 환경에 썼다면 사정관이 읽다가 도합? 요즘 학생들이 이런 말 안 쓰는데 이건 누가 써준 거야? 이렇게 딱 의심을 하고 들어갑니다. 학생회장을 한 어떤 학생이 저는 학생회장으로서 우리 학생회 임원들을 데리고 어디 가서 뭐를 했습니다. 데리고? 리더가 데리고 가는 건가? 이게 이제 학생의 리더십이 잘못됐다는 걸 금방 이렇게 캐치를 해내는 거죠.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어휘 하나하나를 이제 잘 선별을 해서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너무 현란한 그 미사역을 쓰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합격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불명확하게 그냥 흐리멍텅하게 쓰는 것도 좋은 자기소개서가 되지 못합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을 너무 나열해도 안 되는 거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자, 비표준어 이런 것들을 써도 우리 학생들에게는 감점이 된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마무리 지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 지면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학년도 수시 전형의 핵심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정복하라. 주요 28개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해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학생부 종합 전형 특집 방송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여러분, 책상에 앉아서 한 번에 자기소개서가 완성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적어도 몇 주 전에 이 항목은 뭘 써야지 단어를 쭉 나열해가면서 생각하고 해서 좋은 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방학 동안에 여러분에게 부족한 과목을 보충해가면서 자기소개서를 잘 보완하고 오늘 강의를 참고로 해서 진정성 있는 나의 글을 잘 써서 좋은 평가를 받고 여러분 모두 원하는 대학에 잘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